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기업인 대표 50여 명이 일본 도쿄에서 역내 자유무역과 혁신산업 성장에 협력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서는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되어 향후 한중일 FTA 체결 등 동북아 자유무역 체제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검찰이 서울 여의도의 LG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LG그룹 총수 일가가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본사 재무팀 등에서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선고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1심에 이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2,78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사드 보복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면세점 채널 유통 건전화 노력에 따른 관광 상권 위축 등을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농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자였는데요. 계속해서 하락 요인으로 부추겼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오늘은 반등,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2%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수급 유입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의 반등을 이끈 상황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휴일로 인해서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가운 오늘인데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코스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해주고 셀트리온이 실적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어제 많이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의미는 두지 않고요.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일에서 쉬었는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 있어요. 최종 조율을 하러 갔죠.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조율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마도 시장이 유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전달해드리고 또 금요일도 전달해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긴급하게 좋은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런 변수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만큼 시기적절하게 또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또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시황 분석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은 정현 대표님과 함께 1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양시장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는 좀 약세 흐름으로 이어갔고 코스닥은 오늘 2.86%라는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4월 22일 코스피 시황 예측은 여전히 유효라고 정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약세의 흐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자, 이전에 예측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4월 22일 코스피 시황에 대한 예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일단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참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코스닥은 오늘 반등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잡아봤습니다. 4월 22일 코스피 시황 예측은 여전히 유효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1000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시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황 예측 내용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2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고했던 대로 샌프레소에서 무료 방송을 했어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일요일 무료 방송 자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최대한 많은 분들 시청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까지 보내서 알려드렸어요. 그 문자 비용 제가 부담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는 거 없어요. 방송사 내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 사비를 부담해갖고 꼭 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료였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무료 방송을 했을까요? 왜 제 돈까지 들어가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로 저는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사심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내용이 뭐였었냐? 이거였어요. 4월 22일 기준입니다. 4월 22일입니다. 4월 4주차는 혼조세일 것이다. 그리고 5월 1주차는 하락이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5월 2주차는 1주차에 약한 하락이면 추가 하락을 하고 급락이면 혼조세가 나온다. 자, 지금이 몇 주차죠? 5월 2주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5월 4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5월 1주차에 약한 하락이기 때문에 2주차에도 하락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 드렸던 시점을 이거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었고요. 그리고 한 이쯤 되겠죠. 일요일이니까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잖아요. 이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4월 4주차는 혼조세이다. 혼조세가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급락했다가 다시 또 한번 금투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5월 1주차부터 하락 시작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하락한 거 맞습니다. 분명히. 좀 더 크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번 주 또 빠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일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까지 딱딱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차트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게 다 녹아있는 거예요. 차트는 저 보지도 않아요. 참고로 저는 시장 분석할 때 차트 거의 안 봅니다. 차트는 그냥 뭐 강도가 좀 세다 약하다 뭐 이 정도 판단하는 거고요. 저는 수급이라든가 대외적인 요인 그리고 이제 제가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다 봐서 그렇게 시점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런 걸 한두 번 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기서 만약에 현재 북한에 있는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하고 김정은하고 대화가 잘 되면 일단은 하락 저지가 될 겁니다. 근데 안 되면은 얼마든지 급락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북한 변수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시장을 분석할 때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다. 내적 요인은 뭡니까? 수급, 심리, 그 다음에 가치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내적 요인은 원래 주식시장 특유의 요소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 반영이 되죠.
근데 외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주로 변수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재나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바란다 설명드렸고요. 저는 왜 그럼 이렇게 예측했느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한 번은 무조건 하락한다고 봤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4월 말, 5월 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잘해야 본전이다. 예정대로 가면 그 본전이에요. 물론 북한 테마주들은 가겠죠. 뭐 남북 경협주들, 건설주, 아니면 뭐 비금속 광물, 뭐 기타, 뭐 농기계,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여기서 북한 변수가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전고점 있지 않습니까? 차트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걸 못 뚫거나 뚫는다 하더라도 이것 뚫고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악재를 작용한다. 그럼 하락이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4일 부산 강연회 때 했던 얘기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 공개하겠습니다. 북한 변수가 아무리 좋게 작용해도 1월 말에 기록했던 2600선 돌파를 못한다. 설령 돌파하더라도 바로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짧게 열려있고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지금 1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3개월이 넘잖아요. 개인이 8조 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4조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가 올해 30년째예요. 개인이 외국인을 이긴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기관이 외국인을 이겼던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07년이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기관은 엄청나게 매수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잖아요. 1가구 1펀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넘치니까 외국인이 팔거나 말거나 기관들이 막 쏟았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 처음 갔을 때 사실은 외국인들은 약간 허탈했고 기관들은 승리했죠. 물론 2008년에는 그 기관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정말로. 엄청나게 박살 났어요. 펀드도 마이너스 70%, 80%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겁니다. 개인이 외국인을 이기는 장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수급이 현재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수급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급이 만약에 정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 테마주들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거 단기 매매 하시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적당히 제가 그런 거 하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시황에 대한 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국 시장 대세하락 결정적으로 제가 판단 끝났고요. 한국 시장도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4월 20일 날 무료 방송할 때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거를 분석해서 예측하고 틀리면 어떻게 할까?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과감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 주시험가 오래 안 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정말 몇 달 뒤에 그만둘지 몇 년 뒤에 그만둘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 투자회사 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언제까지 이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제가 올해는 최대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이 방송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변에 주식 투자 이게 초보자들 그리고 아직까지 하지 않은 예비 투자자들 꼭 알려주셔서 정석 투자 배울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4월 22일 날에 좀 예측을 해주셨던 시황에 따라서 일단 시황에 대한 부분은 앞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측과 전망을 할 수 있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볼 수 있는 눈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대표님이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정리도 도와드렸습니다. 시황 분석을 오늘장 한마디로 또 풀어드렸는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에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앞서서 수급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일단 외국인 매도와 대형주 약세로 5일 연속 하락 지속됐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하니까 당연히 대형주가 약세겠죠. 그래서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5일 연속 음봉은 이렇게 보기가 드물죠.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반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120선 회복 마감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5일 연속 음봉이 나왔다.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시가보다 약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봉이 나와도 지수가 플러스 마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급상승했다가 플러스권에서 마감하지만 음봉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음봉에 그친 게 아니라 하락도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5일 연속 음봉 나온 경우 딱 이때가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2018년에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봉이 연속으로 이어졌지만 이렇게 전날보다 플러스 출발했다가 이렇게 그 전날 저점보다는 높은 하락 마감이 있었는데, 이번엔 달라요. 쭉쭉쭉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북한 변수가 호재로 작용해도 그렇게 크게 안 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2018년에는 현물과 파생을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121선 이탈을 했다가 오늘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제 이렇게 됐느냐? 121선을 돌파했던 것이 작년 9월 하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5월 초. 그러니까 대충 잡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벌써 개월수로 꽤 되죠? 그냥 10, 11, 12, 그 다음에 1, 2, 3, 4. 그러니까 5월 빼더라도 7개월 만에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반등 나왔을 때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최대한 보이지 않는 매도하고,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단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갔다가 오늘 팔거나 아니면 1박 2일 코스 정도. 이거는 반대 안 하는데, 지금은 추세 매매 반대하는 거. 제가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와 대형주 약세로 5일 연속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의 반등이 오늘장에 좀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여부가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무리하게 좀 접근하지 마시고 이 반등 시 보유자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다시 한번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KCC가 올라왔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뉴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애경산업이 올라왔습니다. 1분기 최대 실적 소식에 상승세 보였다는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KCC가 올라왔는데요.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는 4%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4.12% 빠지면서 37만 3천 원에 마감이 됐죠. 자, 일단 KCC 같은 경우는 최근에 40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만 이내에 좀 약세 흐름으로 돌아선 후에 오늘 좀 강하게 음봉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일단 대표님, KCC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오는 반등세가 좀 약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약세라 그러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말 그대로 1분기예요. 1년 전체를 놓고 봐서 실적 부진이 있다. 그러면은 우려할 만하겠죠.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분기가 이제 4개로 나뉘는데 어떤 분기는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이제 104만 원짜리예요. 물론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 기준입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자는 단기 매수 크게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고, KCC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상당히 신뢰하는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실례예요. KCC가 왜 KCC인지를 알면 주식투자 한 2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20년이 안 된 거예요. 원래 KCC는 합쳐진 겁니다. 고려화학과 금강이 합쳐진 거예요. 고려화학은 그 페인트 만드는 회사고요. 금강은 이제 건자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광고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금강 고려 화학이 된 거예요. 그 영어로 KCC가 된 겁니다. 네, KCC.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좋냐? 사실 이게 현대그룹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KCC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쉽게 말하면은 현대그룹주가 망하지 않는 한 범현대그룹이 망하지 않는 한 이거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페인트 같은 경우 보세요. 상식적으로 현대가의 건설사들 꽤 있잖아요. 뭐 현대차도 있고 또 자동차 분야도 있잖아요. 또 현대중공업도 있고 그쪽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납품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금강이 뭐 했던 회사죠? 건자재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KCC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정말로 우량주를 중장기 매수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딱 좋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요. 지금은 단기 매매 성향이에요.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5만 원만 깨지면 저는 무조건 중기 베팅하라고 얘기합니다. 25만 원.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대폭락을 했다. 무지막지한 폭락을 했다. 그러면 더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하락, 그러니까 크게 폭락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지수가 대폭락이 아닌데 이게 30만 원 깨지네? 그때부터는 스탠바이입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KCC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만이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강의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역사에 대한 히스토리도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또 대표님만의 그런 매력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KCC 같은 경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져 왔습니다만 종목 자체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량주로 좀 중장기 종목 좀 길게 끌고 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 종목 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CC는 일단 보유자 홀딩 후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즈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다음 종목은 애경산업이 올라왔는데요. 자, 앞서서 KCC와 좀 반대적인 내용인데 1분기 최대 실적 소식에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져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장에 애경산업 먼저 종가 확인하시면은요. 2.43% 상승하면서 5만 원대 터치하면서 5만 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이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건 정반대죠. 1분기 좋다고 1년 전체 좋다는 장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이 좋고요. 미보유자는 추격만에서 반대한다. 왜 그러냐?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이 적정주가 7,400원짜리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 평택촌은 기술 특허 적정주가 있죠. 여기서 애경산업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7,400원 나와 있습니다. 갱신 날짜가 2018년 4월 30일이에요. 저는 이거를 2주마다 갱신합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7,400원짜리인데 물론 제가 만든 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저기서 적정주가 얘기하는데 저는 꼭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술 특허 받고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인정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음봉이 나왔잖아요. 전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얼마예요? 5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몇 배죠? 거의 7배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격은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선 이슈와는 좀 반대적인 내용입니다만은 그 안의 내용을 더욱더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애경 산업 같은 경우에는 2.43%가 올라왔지만 음봉 마감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유자는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상승 쪽으로 간다 해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은 반대한다라는 자제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황 공시 분석 사항은 KCC와 애경 산업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룸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한진칼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현대 엘리베이가 올라왔는데요. 자, 오늘장 현대 엘리베이 참 탄력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1.40% 상승하면서 10만 8,500원까지 기록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전에 4월 23일 날에 기록했었던 최고가는 11만 1,500원대까지 기록한 후였습니다. 자, 대표님,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11만 원대 터치한 이후에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지금 고점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최대한 매도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 매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급등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 변수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면 한 번 또 치수가 오를 거예요. 선고점 돌파하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악재로 작용하면 반대로 또 급락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최소한 절반 내지는 전부를 내일은 던져라. 더 갈 수도 있지만 밀리면 한마디로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굳이 지금 신규 매수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현대 엘리베이터 말고도 남북 경협주 다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따라잡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거 베팅해 볼 만해요. 이거를 몇천만 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가볍게 100만 원에서 많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베팅했다가 예를 들어서 한 손절 한 50%, 수익 100% 보면은 한번 할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주식 선물 쪽에서도 매도 기회다. 물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본 거하고 또 가치 측면하고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좀 저도 약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했던 종목들이 실패한 것보다는 적중한 게 훨씬 많았어요.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한두 가지입니까? 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마 전 적중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북한 변수가 어떻게 될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니까 장담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기회는 맞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최대한 매도가 합리적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 매도 기회다라는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다음 종목 또 만나보도록 하죠. 한진칼이 올라왔습니다. 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앞선 종목과는 좀 반대적인 흐름인데, 자, 오늘 한진칼은 5.02% 빠지면서 22,7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고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4월 24일 고점은 26,200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주가였는데요. 자, 대표님, 한진칼 같은 경우에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고 음봉 마감이면서 일단은 61선의 꼬리가 좀 지지가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한진칼은 악재 때문에 이제 무너졌죠. 왜냐하면 이제 영업 허가 취소 검토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무너졌는데 저는 보유자는 매도의 관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민심이 너무 험악해요. 민심이 너무 험악합니다. 왜 험악한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일단 좀 좀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진칼은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투자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어쨌든 악재를 맞았고 지금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무슨 관세청 조사하고 뭐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굳이 그렇게 논란이 되는 종목을 베팅할 필요가 있느냐. 일단은 지금은 좀 벗어나자.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 종목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항공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전에도 이슈가 있었던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피하고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진칼은 보유자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지금 매우 좀 불안정한 이런 이슈들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보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촌하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상담 주시는 분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합니다. 이 두 분께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도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5476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동아 지지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은 4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동아 지지는요, 2.99% 빠지면서 22,7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21,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등세가 보였었던 종목이어서 현재 흐름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북한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출루하셨는데 운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밀리면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더 가면 플러스 20% 정도 보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지질은 제 기억 속에 항상 저평가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한풀이를 했죠. 적정주가 2만 원 정도인데 그걸 돌파했고요. 역사상 최고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업 가치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고요. 오직 북한 변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이 되니까 그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 관련된 북한 테마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좀 따라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본전 하락세는 본전이고요. 수익은 20% 정도 매도에 대한 의견이셨으니까요. 가격대 꼭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43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LG를 매수가 81,200원에 비중 3% 전망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LG그룹주에 대한 오늘 헤드라인 뉴스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LG는 1.44% 상승하면서 77,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었다가 오늘장 좀 반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일단은 8만 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요. 적정주가 대비는 좀 억울하죠. 17만 원짜리예요. 제가 볼 때는 LG그룹주 악재가 좀 뭔가 유출되지 않았나 그런 좀 의구심이 발생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재차 지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건 이해를 해요. 충분히. 근데 요 구간이 좀 약간 좀 꺼림직합니다. 여기서 연속적으로 음봉 나와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내려왔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의심스럽다는 거죠. 뭔가 이게 미리 좀 알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저걸 던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뜻밖에도 이제 플러스 양봉이라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정작 악재가 나온 날은 또 플러스 양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이번은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뭐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한 악재라고 생각은 안 한다. 그래서 이 LG의 이 종목 관련돼서는 만약에 더 빠지면 그냥 단기 매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직장인들도 적당히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같은 경우 오늘 헤드라인 뉴스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룹 내에서 일가가 100억 원대 양도소득세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온 상황 속에서 LG는 하락 시에는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그리고 직장인 쪽에서는 좀 단기로 접근하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70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넷마블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4만 7천 원의 비중 90% 손절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넷마블은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13만 5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넷마블을 일단은 14만 7천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 정도 좀 넘어간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중이 90%나 되십니다. 대표님 손절을 해야 될까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해 보시고요. 워낙 상징적인 종목이잖아요. 게임 중에서는. 그래서 좋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분은 약간 좀 과정상이 좀 매수가가 좀 비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그 전에 뭐 하다가 여기서 추격을 하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간다 한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준가대로 해주시고요. 넷마블은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좀 매도 사인을 냈었잖아요. 근데 다시 갔는데 결국은 작년 저점을 거의 그 수준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요. 작년 저점 수준까지 거의 온 거죠. 왔는데 제 판단은 지금 큰 트렌드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해도 단기 매매, 그리고 추세 매매는 좀 유보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추격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매수가가 14만 7천 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선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이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서 만나봅니다. 끝자리가 0117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정 KPS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 44,700원의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한전 KPS는 계속적으로 좀 빠지면서 오늘도 하락하는데요. 2.30% 빠지면서 43,3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한전 KPS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닝 쇼크로 나온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추세가 하락하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분은 뭐 매수 과정에 문제는 없는데 이제 운이 좀 없었죠. 그래서 손절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한전 KPS는 공기업입니다. 한국전력이 최대 주주고요. 그래서 공기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결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뭐 전혀 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쉽게 망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대박도 안 터집니다. 어쨌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건 아니죠. 왜? 이 가격대라 그러면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21선 아래 60선 위. 근데 더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이 가격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저점 라인을 이탈한다. 혹시라도 이게 저점 라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없는 분들은 단기 매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반 사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메커니즘이 틀려요. 그리고 이거 추세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내려왔죠. 네.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점 라인에서 이게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기 매매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정 KPS에 대한 종목의 특징도 알려주셨고요. 현재 부분에서는 손절은 마이너스 5%, 더욱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5%에 대한 손절 라인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20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매수가 18,500원의 비중은 10% 전망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요, 9% 넘게 올라오면서 14,9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9% 넘게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대략 한 20% 정도 전후의 평가 손입니다. 근데
이분은 일단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10% 손절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을 안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잊어버리니까. 개인들이 실패하는 4가지 요소.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1년 내내 돈 번다고 달려든다. 네 번째, 종목이 하나든 5개든 주식 비중 100%에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반대로 하시라고. 추격 매수의 반대는 뭐죠? 악착 같은 저점 매수. 내가 어떤 관심 종목을 여러 개 세팅해놔요. 뭐 5개, 10개가 아닙니다. 한 100개 정도 세팅해놔요. 해놨다가 한번 리스트를 쫙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대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 가격 오면 잡고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급해가지고 초보자들은 욕심 생기고 막 그 경력자들은 엄청나게 손실 봤으니까 조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잡아요. 그러지 말고 100개든 200개든 굉장히 보수적인 가격을 쫙 설정해놓고 거기서 오는 종목 잡고 안 오는 종목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경우든 10% 손절해야 됩니다. 왜? 무조건 버티면 본전한다. 이거 장담 못합니다. 상패될 수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본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도 하잖아요. 1년 내내 매매한다고 돈 더 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1년 중에 1개월 매매한 사람이 돈 더 벌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쉴 때와 공격적으로 할 때를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이 100%가 안 되면 불안, 초조, 긴장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100까지 갈 수도 있죠. 어떤 때 0으로 싹 비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카멜레온 같은 이런 대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7시간 급등주 무료 제공 절대로 속지 말라고. 왜 광고까지 하면서 그거 올리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런 광고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무료로 정보 제공한다고 하니까 초보자들은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속된 말로 거덜난 사람들은 막 신청을 해요. 근데 그게 선침해한 다음에 동시에 문자 뿌려갖고 자기네들 2, 3% 먹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걸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위해서 실시간 급등주를 공짜로 주겠다? 그걸 믿는 게 바보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도 없고요. 우연도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도 해드렸잖아요. 언젠가 한번. 학생 같은 경우 열심히 자기가 공부하던가 뭐 과외 받던가 뭔가 한 다음에 성적이 나오네 마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대로 노력하는 것도 없이 그저 남이 그냥 공짜로 뭐 해주겠다 그것만 바라고 해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실시간 급등주 무료 제공 절대 현혹당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주식 투자 잘못 배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래량 늘어나고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 쌓이네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자기들은 매수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주식을 잘못 배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거덜납니다. 그리고 진짜로 급등주를 잘 잡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남한테 안 줍니다. 여러분의 돈이나 노하우 아무 대가 없이 남한테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정력 투자하세요.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게 이게 진짜 고수예요. 초보자들이 100% 수익 났다고 막 호들갑 떨 때 나는 50% 수익 냅니다. 대신 초보자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 박살날 때 나는 10% 손해보면 돼요. 그럼 누가 이기겠냐고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 바닥을 떠나면 이런 얘기 해줄 사람 과연 있을까요? 난 없다고 봐요. 이렇게 주식 전문가들 나쁜 짓 하는 거 이렇게 풍요해주고 이렇게 강조해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제 소명의식을 갖고 그대로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정말로 정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의견과 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이영영님이 보내주신 문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일단 손절에 대한 부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또는 더욱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88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비츠로시스를 매수가 2,230원에 비중 30% 조언 부탁합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비츠로시스는요 6.44% 빠지면서 2,10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꽤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 전에 최고가 2,535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하락으로 좀 손실을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반대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워낙 좀 저평가돼 있어요. 다만 이것도 이제 뭔가 북한 테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뉴스에 더 민감해야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끝자리 925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참 좋은 여행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12,900원의 비중 10% 목표가 궁금해 하십니다. 참 좋은 여행 오늘장은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12,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참좋은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추세가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진 거래일입니다. 12,900원이니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하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본전 또는 손절 10%를 얘기 많이 하냐면 매수했다가 사실 5% 이상 빠진 종목은 이건 실패한 매수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본전 집착 때문에 못 던져요. 그리고 다시 재매수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여기서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방송 그동안 제대로 안 들으신 거죠. 네, 방송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왜 안 들었냐? 여기서 하신 거예요. 너무 높게 했죠. 네, 너무 높게 했어요. 제 방송을 제대로 들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매수할 수가 없죠. 네, 이건 너무 높게 매수했어요. 21선 위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평택천로 차트 이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번 텍스트화 시켜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봅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53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코아스템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6,200원의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코아스템은요, 8% 넘게 반등하면서 16,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코아스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빠지다가 오늘장은 좀 반등을 이어간 상황인데 지금 매수가 근처예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손절보다는 이제 아마 본전 매도가 가능할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차트만 본다 그러면 일단은 본전 매도했다가 다시 밀리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면 되죠. 그럼 다른 거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60일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딱 그 가격에서 하신 것 같은데 121선 이탈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1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하면 그때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근에서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상승 시에는 본전의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자, 지금 오늘의 꼬리가 120선을 좀 지지가 된 상황인데 121선 이탈 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미보자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 이후에 처음으로 또 이번 주에 처음으로 뵀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시황과 함께 종목에 대한 설명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봉투수상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영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